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교양입니다. 오늘부터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저의 면접 점수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기 합격 그 배수가 1배수 안쪽에 있었고 결국에는 최종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면접 점수가 우수인지 혹은 보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면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면접관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서 가운데 계신 분이 보통 가장 주요한 면접관이십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님께서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말을 참 조리 있게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면접 점수가 우수인지 보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으로 이 면접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이나 2년 동안 정말 공부만 계속 해왔던 그러한 시간들보다 이 면접 준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좀 더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면접 준비 시간을 너무 부담스럽게 그리고 좀 힘든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방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저는 지방직만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면접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국가직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효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짧게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로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면접 강의는 꼭 필요한지, 그리고 면접 스터디도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면접 스터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면접 준비 시작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면접 준비는 필기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필기 합격 발표 직후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시험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면접을 보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준비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면접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면접 준비는 뭐 2주일이면 충분하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필기시험처럼 면접 준비는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시면서 한 달 전부터 여유롭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한 달 전부터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면접 강의가 필요한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면접이 처음이 아니시라면 그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충분히 준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강의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면접 때의 어떠한 자세나 그리고 스피치에 관련한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 면접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면접의 그 특징을 잘 아시는 그 선생님들의
그러한 강의나 그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공무원 학원, 이제 여러 큰 공무원 학원에서는 이제 지방직이 끝났고 이제 국가직도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학원에서 내세우시는 그러한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면접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각각의 그 면접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학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픈 강의 형식으로 면접 특강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면접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특강 때에는 전체적인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 면접의 특징이나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저도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조금 찾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그것을 확인한 뒤에 저는 유료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지방직 시험 면접일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별로 조금씩 그 면접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강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학원의 면접 선생님들께서는 그 각각 지역에 맞는 강의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각 지역에 맞는 강의들은 보통 유료 강의로 진행이 되고 그 전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강의를 오픈 특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면접 강의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특강만 듣고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면접 강의를 돈을 내면서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강의를 나는 들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서 면접까지 왔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강의도 수강을 했습니다. 혼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면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 면접 강의 때 사용되는 그 교재는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책은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 스터디가 필요한가 라는 그 부분입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에 스터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면접 강의를 들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많이 논의되는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의 이유가 아니라면 특별히 스터디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가 필요한 이유는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으고 정리할 때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은 크게 면접은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시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혼자 면접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혼자 모으고 혼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원들이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수고를 이제 그 숫자에 나눠서 이제 n분의 1을 해서 그 수고를 덜 수가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를 하면 이 점에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이 면접 스터디가 유용합니다. 우리는 필기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필기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암기한 단어들이나 어떤 개념들을 정리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 때에는 보다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 때로는 정말 깊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접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말들, 조금은 긴 문장, 조금은 더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면접관 앞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장점이다, 그리고 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정말 방대한 시정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에 스터디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데에 면접 스터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함께 공직 생활을 할 동기들을 먼저 만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차적인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차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넘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면접 스터디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면접 스터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면접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유료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 강의를 듣는 분들 안에서 지역과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서 스터디를 편성해 주십니다. 면접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중 가장 큰 학원, 두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역별로 오픈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저는 한쪽의 강의를 듣긴 했지만 단톡방은 양쪽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톡방 안에서는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터디 외에도 개인적으로 그 스터디를 또 만들어서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스터디에만 참여를 하여서 준비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두세 개를 동시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곳에서 그 큰 학원의 그 단톡방 안에서 스터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시험 커뮤니티, 여러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안에서도 이제 스터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쪽지나 댓글을 통해서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또 스터디가 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또 면접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은지, 또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한다면 또 어떠한 이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면접시험의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령 제5조 제3항 평정 요소라는 그 부분을 본다면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라고 하는 표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평정 요소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받게 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네 번째로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의력, 그리고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총 5가지의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평정 요소를 이제 3명의 면접관들이 상, 중, 하로 점수를 표기하게 되고, 그것을 종합한 점수가 나의 면접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면접 점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점수는 공무원 시험령 제25조 6급 이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등의 합격 결정에 대한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면접 점수는 크게 우수, 그리고 보통, 그리고 미흡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수라는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면접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둘 이상이 5개 평정 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된 경우입니다. 즉 2명 이상이 이 평정 과목 모두를 상으로 점수를 줬을 때 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필기시험과 상관없이 합격하게 됩니다. 즉 100명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면 보통 한 1.2배수라고 한다면 120명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수 중에서 120등을 했더라도 이 면접에서 우수를 받게 되면 무조건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흡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미흡은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정원인데 이제 1.2배수이기 때문에 120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기 점수가 가장 좋은 어떤 한 사람이 면접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그분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흡을 받게 되는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접위원 과반수가 이 5개의 평가 항목들 중에서 2개 이상을 하로 평가를 했을 경우, 그리고 둘째로 이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이제 평가 항목 중에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제 미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수 그리고 미흡이 아닌 경우, 이 2가지가 아니면 모두가 다 보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수 혹은 미흡 혹은 보통이라고 하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정말 대다수는 보통을 받게 되고, 사실 보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됩니다. 물론 1배수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보통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배수 밖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하여서 우수를 받고 그리고 합격을 하셔야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가장 안정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흡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미흡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때로는 미흡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미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기시험을 만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미흡을 받게 되면 불합격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1년이건 2년이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정말 좋은 점수로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이 면접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관들도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 저는 미흡을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한다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정말 잘 전달만 한다면 이 미흡을 맞을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시즌이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내가 점수는 정말 좋은데 내가 미흡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제 마킹병 다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미흡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네, 이러한 또 병들도 여러분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킹병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또 걱정되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심리적인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마킹병도 정말 실체가 없는, 정말 간혹 일어나는 그러한, 정말 실제적으로 간혹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미흡병 역시 시험이 끝나면 정말 미흡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을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 이제 1배수 뒤에 1배수 밖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우수를 맞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접 준비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면접 준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그리고 정책과 같은, 즉 시정이나 구정과 같은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정과 관련된 부분은 각 시험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실 면접관들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시정이나 정책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앞에 있는 이 응시생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떠한 질문들이 이 면접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모든 면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자기 자신을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소개는 면접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을 시작할 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 자기소개를 해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면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에 바로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면접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소개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면접관들에게 내가 바로 공무원의 적격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잘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설득하면서 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기소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의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면접관들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한 뒤 우리의 자기소개 안에 그것을 잘 녹아서 그 자기소개의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은 내가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어떠한 부분에서 잘 맞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공직자로서 살아가게 될 텐데 과연 나의 삶의 가치가 이 공직 가치와 어떻게 연관이 잘 되고 연결이 잘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잘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자기소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는 가장 먼저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면접 준비를 하는 내내 고민을 하였고, 가장 마지막 순간 면접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이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 공직생활과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텐데 과연 내가 정말 여기에 어떻게 맞게 될 것인지, 나의 적성이나 나의 특성이나 나의 장단점이나 나의 가치가 이 공직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소개 시간은 앞으로 이 면접 시간 동안 나와 면접관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게 될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할 이 자기소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면접 시간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그 면접 시간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자기소개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한 뒤 면접관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할 때 내가 다시 어떠한 대답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면서 이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에는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면접위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내용들을 포진시켜서 마치 그것을 미끼로 만들어서 면접위원들이 그 미끼를 물 수 있도록 덥석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내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계획대로 이 면접 시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그 자기소개서 내용 안에 미끼를 이렇게 넣어두면 우리가 그것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미끼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 준비만 해간다면 그 면접 시간이 정말 순삭되는, 우리가 그 면접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빨리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수록 우리가 면접을 잘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면접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좋은 느낌으로 그 면접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이력서를 쓰는 것은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어떠한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또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인지 또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짧게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질문을 받게 되는 이 자기소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도권 하에서 이 면접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가장 먼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 준비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또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계시는 이 면접관들이 자신들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시간이 바로 이 면접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면접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 면접장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면접관들은 아마도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이 통하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면접을 준비할 때 수많은 질문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말할 때 그 사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또 다시 답하기 어려운 꼬리 질문을 받게 될 경우를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대답을 기록하고 또 녹취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실만을 말했는지 그것을 아마 따로 조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거짓말은 우리의 면접의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의 면접을 완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상황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이 꼬리 물기가 계속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면접 시간에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혹시라도 면접관들이 간파하게 된다면 그 면접은 정말 망하는 면접, 정말 대실패하는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을 볼 때 최대한 거짓말은 지양해 주시고 진정성 있는 정말 솔직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그 면접의 시간들을 채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면접 시간에 피해야 하는 것은 단답식 대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는 앞에 계신 분들이 원래 아셨던 분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부드럽고 또 자연스러운 시간, 그러한 면접 시간이 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체감상 만약에 20분 동안 면접을 봤다면 내가 한 5분이나 10분 만에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체감을 느낀다면 매우 성공적인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답식 대답은 서로의 대화를 뚝뚝 끊기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에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때에 단답형의 대답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투영되어 있는 성의 있는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는 대답을 할 때에 면접관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성의 있는 대답,
우리의 생각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대답으로 그 면접의 시간들을 채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면접 시간에 피해야 하는 것은 암기하여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정리하면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저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접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면접을 볼 때에는 우리가 외웠던 것을 정말 암기한 것처럼 다다다다다 그렇게 쭉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인공지능 로봇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외워서 그 앞에 계시는 면접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답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답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면접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면접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그러한 면접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면서 그것을 암기하는 티를 내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인격체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앞에 앉아서 그것을 대답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대화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답변 내용을 암기할 때 그 모든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여서 외우는 것보다 키워드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그것을 정리하고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에 사람을 두고 연습을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면접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면접관들이 말씀을 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끼어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논쟁으로 그것이 가게 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데 나의 말을 막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예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면접 시간이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공직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이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면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의 앞에는 우리의 면접 점수 표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 상황이고 그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접을 볼 때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 기관과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말씀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곳은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은 바로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정의감으로 그리고 나의 어떠한 가치관 때문에 정부기관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면접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공직 생활이나 그리고 정부 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면접하시는 그 면접관님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답변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공직생활이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좀 더 긍정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면접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